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호 변호사입니다. 이 김문수 신드롬이 이제 강하게 불기 시작했는데요.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김문수가 승기를 잡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좁혀진 그 중도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6%로 좁혀진 것도 있고요. 서울에서는 오차 범위 밖으로 김문수가 이재명을 밀어내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문수 대통령 펀드, 김문수 펀드를 출시를 했는데 19분 만에 250억 목표액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상향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김문수가 이번에 토론에서 진정성을 보여줬다는 것이 지금 일관된 얘기들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말이죠, 경제에 대해서 좀 아는 척 했다가 호텔 경제학이니 사실상 김문수와 그리고 이준석의 협공을 받고 완전히 개망신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토론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상당히 이재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북 송금에 대해서 김문수가 물었을 때 그건 억지 기소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그것도 공개적으로 지상파 3사가 모두가 중계를 하는 가운데 검찰이 억지 기소를 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버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야, 이거 뭐냐, 이재명이야말로 정말로 이준석이 얘기한 것처럼 위험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경제적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것도 짧은 데다가 그걸 갖다가 그냥 정말로 검토하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성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렁뚱땅 넘겨버리는 이런 것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그나마 모든 거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성찰하고 점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해석해버리는, 그래서 단정해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심지어 이준석이는 연산군의 면모가 나온다 라고 말할 만큼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그리고 안철수도 말이죠, 어벤져스 어셈블을 얘기하면서 이재명을 갖다가 정말 위험한 티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악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같이 지금 이재명의 위험성에 대해서 위험한 사람, 그 다음에 이재명이 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선무당적인 그런 짧은 식견을 가지고 또 전체를 갖다 그냥 재단해버리는 이런 어떤 태도,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벌써 이화영은 7년 8개월이라고 하는 중형을 받았고, 그런 재판을 갖다가 검찰이 억지 기소다고 했다고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구나, 법치라는 인식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떤 법과 제도, 그리고 법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국가기관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전혀 없거나 모든 것을 자기 의지로 해석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다시 말해서 이재명한테 이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김문수 신드롬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의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울에서 사실상 하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게 아니냐. 그 다음에 경부 라인을 타고 바람이 서울로 또 상륙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서울에서는 바람을 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경부 라인을 타고 부산 대구로부터 올라오는, 이렇게 해서 김문수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 반영한 것이 19분 만에 250억 원을 모두 채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연락이 계속 오고 있고, 그래서 목표액을 상향해서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19분 만에 250 채웠다는 거요,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신드롬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하게 불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김문수가 지금 이재명한테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김문수 쪽에서는 지금 하나의 선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권역별로 국힘의원들이 다 나와서 권역별로 맡아가지고 이제 그 촘촘한 그런 어떤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동훈이는 따로는 하지만 어쨌든 20일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선대위에 합류해가지고 해줄 것을 강력히 안철수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의 단합이 조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제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이준석마저도 김문수와 단일화할 여지를 열어놨어요. 어제 이준석이는 사실상 김문수를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거든요. 김문수 역시 이준석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 이준석이를 지켜세우고 있어요. 안철수만 지켜세운 것이 아니라 권성동도 또 김문수도 또 이준석을 지켜세웠는데 오늘은 이제 릴레이 지켜세우기가 일어났습니다. 김문수가 이준석을 지켜세우니까 다시 이제 또 권성동은 다시 김문수를 지켜세우고 이런 일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준석이가 지금 뭐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지냈잖아요. 이런저런 어떤 물론 이준석한테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김문수는 아마 그런 어떤 작은 사소한 개인적인 일들은 좀 접어두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준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김문수 후보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이가 정치를 하기에는 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지만 지금 대승적 견지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을 껴안는다는 그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정말로 이 토론에서 상당히 이재명을 잡는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단일화를 통해서 준석이 표를 김문수 후보에게 밀어주고 또 사실상 준석이가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 이준석 더하기 김문수, 김문수 더하기 이준석 플러스 알파가 생겨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청년표 때문에 그래요. 청년표가 사실 준석이한테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18세부터 29세까지 여기가 많이 가고 있는데 이 청년표는 원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가 이재명한테는 안 갈 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여러 사람이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준석과 김문수 중에서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선택을 미루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미루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 이준석이가 김문수를 도와준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김문수로 이제 수렴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더하기 김문수 단순히 이 더하기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까지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봐서 만약에 단일화만 되면 그 순간 바로 대역전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단일화가 일어나는 순간 대역전이 일어난다. 단일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당대당 단일화도 되지만 아니면 이준석이가 김문수를 지지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구주화가 사실은 지금 김문수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늦지 않게 됐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늦어버리면 인쇄가 되버리면 아무래도 이 지지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 전에 인쇄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적기에 이 구조화가 결국은 사퇴를 하면서 김문수 지지를 선언 잘했다고 보고요. 이제 이준석마저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승리, 그 자유보수 우파의 승리는 거의 뭐 맞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김문수의 대역전 지금 신드롬이 시작이 됐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김문수 펀드, 문수 대통령 펀드가 19분 만에 그야말로 250억을 다 채우고 목표를 상향해서 운영될 정도의 그만큼 대단한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문수 이 펀드 19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김문수 신드롬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문수 대역전 현상 멀지 않았습니다. 강시엽입니다.